안녕하세요. 오늘 액션 플랜 방법론 강의를 맡은 순천향대 교수 김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중남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19가 창궐하기 전인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였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마음씨 착한 중남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일상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청소년 세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함께 모색하고 또 논의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마 그런 날이 곧 오겠죠.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액션 플랜 방법론입니다. 그럼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액션 플랜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액션 플랜을 알아보고 이후에 액션 플랜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액션 플랜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럼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여름에 여러분 컴퓨터 어느 폴더에 있던 자료들 중에 어떤 자료 하나가 액션 플랜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상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 어딘가에 액션 플랜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액션 플랜을 모르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이 액션 플랜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액션 플랜이라는 용어가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액션 플래닝, 이는 일련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진행 과정은 어느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물론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과 그에 필요한 자원들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들이 촘촘히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흔히 말하기를 실천 계획, 즉 액션 플랜이 없으면 전략적인 계획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실천 계획이 없이 전략적인 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실천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액션 플랜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팀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인 엘살바도르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요? 아마 성장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는가요? 모두가 같지 않은 길이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여기 그 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앨리스처럼 어디로 향하는 곳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향하는 곳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요? 제 생각에 여러분은 아주 관심이 많은 앨리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엘살바도르의 오늘과 내일이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무척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청소년들은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흔히 액션 플랜을 빅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또 나오지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합쳐지고 또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액션 플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데이터, 그리고 실천이 속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은 이른바 실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실천 계획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도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긴밀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팀 기반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엘살바도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고자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엘살바도르 청소년 집단과 또 그 집단을 옹호하는 여러 집단들, 이른바 청소년 지도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지원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 지도자 등 아마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액션 플랜은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집단들이 팀을 이루어서 팀 기반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치는 매우 큰 아이디어의 집합체가 됩니다. 이런 집합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의견들 중에 핵심 의제들을 도출해서 이를 우선순위의 정책 과제로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진행케 하는 여러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청소년 폭력 문제가 더 심각한지 아니면 약물 오남용 등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폭력 피해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마약 오남용 청소년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둘 다 심각한 청소년 문제지만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사회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갈등 해결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한지 데이터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긴 여정을 가야 하기에 시스템은 이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팀 기반 문제 해결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도 짧은 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중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 다음엔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데이터가 효과를 가지려면 다양한 데이터가 일상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데이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이고 또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고 또 학교에는 몇 명이 재학 중이고 또 중도에 탈락되는 학생은 몇 명인지 데이터는 의외로 많은 곳에서 수집이 되고 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데이터가 활용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현상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리는 장애 청소년의 수와 그 가족과 부모, 장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데이터로 확보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든 프로그램이든 모든 것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또 적절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행동을 목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분명한 티칭과 그리고 안내가 실천 장면에서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이 있는 실천가, 곧 청소년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지도자를 잘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실천 기반을 단단히 하는 데 있는 것이죠. 훌륭한 지도자는 기대 행동을 목표 수준까지 잘 이끄는 적절한 강화 기법, 흔히 우리가 지도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테크닉과 스킬을 갖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들을 얼마나 잘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런 실천 장면이 잘 이루어져야 계획은, 액션 플랜은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그림으로 간략히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시스템은 팀에 기반한 문제 해결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팀이 필요하고 또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과 코칭, 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볼까요? 이런 시스템을 데이터 역시 지속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 중앙 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일관된 데이터 입력과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발굴해야 하고 데이터에 대한 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는 부처나 부서는 청소년 관련 중앙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중앙에 있는 실천을 보겠습니다. 실천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기대가 목표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장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화와 슈퍼비전, 그리고 지도자 대상 교육과 훈련 등이 지원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천부터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실을 사실로서 탐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데이터 없이 이론화하는 것은 이론이 아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하면 금방 동의하겠지만 데이터가 없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리고 하나의 이론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수집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증거로 삼아 사실을 밝히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을 진단, 분석,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대안과 조치들을 구안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희망과 꿈을 현실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서 희망과 꿈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액션 플랜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도 나오듯이 액션 플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끝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액션 플랜은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몇몇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플랜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점검하고 또 각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수행 목표와 수행 내용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 플랜을 잘 활용하며 우리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의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등을 잘 활용해서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중점을 둔 실천 계획, 액션 플랜까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실 액션 플랜 방법론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은 전략적인 계획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자 같은 목표, 예컨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든지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 팀 모두의 팀워크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진 팀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좌표이자 평가의 지표 역할을 하니까요. 전략적인 계획의 필수 요소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SWOT 분석과 같은 상황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현 상황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요인으로 나누어서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조사 분석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액션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때 SWOT 분석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엘살바도르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현재의 상황을 이 도구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액션 플랜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액션 플랜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 계획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액션 플랜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나누어서 구성하고 또 그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과 조사는 실천 계획이 액션 플랜이 플랜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목표 달성의 단계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액션 플랜의 주요 3요소, 즉 앞서서 말씀드린 시스템과 데이터와 실천이 액션 플랜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조사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액션 플랜은 팀 기반 문제 해결의 과정이므로 우리는 액션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게 됩니다. 그 자체가 액션 플랜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후에 다른 팀이 우리의 액션 플랜을 이어가는 또 다른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친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않게 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액션 플랜을 구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달성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입니다. 목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액션 플랜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과 단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전체 액션 플랜이 흔들릴 수가 있고 때때로는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각의 사업을 담당할 담당자와 각 사업의 완료 시점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지정은 계획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책무를 참여하는 인력에게 부여하고
적절한 업무의 배분은 계획 추진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과 단계는 정확한 완료 시점을 가져야 하고 그 완료 시점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와 스케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원의 확보와 배분은 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각각의 사업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도 구안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걸어왔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성찰의 토대가 됩니다. 자, 이제 액션 플랜을 개발할 차례입니다. 14번째 슬라이드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침, 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팀으로 액션 플랜을 수립하세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역량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팀을 구성해서 액션 플랜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액션 플랜을 통해서 예상되는 성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난해의 진척 사항들을 요약하면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액션 플랜이 진행 중이라면 마땅히 지난해 추진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고요. 또 올해부터 시작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를 하되 가급적 현재 상황이 안고 있는 강점과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스왓 분석 등의 상황 분석 도구가 유용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액션 플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영역, 즉 관리 영역과 설계 및 실행의 영역에서 목표와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액션 플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영역에서 목표와 활동을 설정 수립하는 것은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와 실행의 영역 외에 사실은 전체 액션 플랜을 관리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책임 있는 조직의 최고위 담당자, 즉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든지 관리직 위에 있는 사람은 액션 플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설계와 실행의 영역 외에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들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 차원의 목표와 활동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나 관리직 위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직무가 아닙니다. 전체 팀 차원에서 상호 공유해야 할 직무입니다. 즉 설계와 실행의 영역에 있는 팀원들도 관리 차원에서 어떤 목표와 활동들이 있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전체 액션 플랜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액션 플랜은 전략적인 계획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계속 사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액션 플랜은 그 자체가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특성을 액션 플랜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액션 플랜에서 설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을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일이 똑같지는 않은 것처럼 액션 플랜에서도 짧게 달성하는 일과 길게 보고 달성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 플랜의 초안, 즉 드래프트가 만들어지면 문서상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9개월 단위로 잘라서 살펴볼 수 있는 단기 목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목표에 필요한 실행 활동을 정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자 한다면 단기 목표는 이들에게 적절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겠죠. 민주시민 성장을 장기 목표로 하면서 이들에게 적정한 연령 선상에서 투표권을 주는 것, 즉 선거권 연령을 하향화하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행활동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계획하의 실행활동은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먼저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시범 적용을 통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기, 또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과정 안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교과로 지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장기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실행활동인지, 반대로 단기적인 목표와 실행활동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달성하기가 어려운 활동은 당연히 장기적인 목표에 필요한 실행활동이 될 것이고, 반면에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은 단기 목표에 필요한 실행활동이 될 것입니다. 액션 플랜 개발의 가이드라인 6번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6번째는 기대하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결정하기입니다. 액션 플랜을 위한 데이터 소스는 다음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평가 서베이, 설문이 있죠. 그리고 팀이 실행을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한 점검표, 그리고 이전에 수행한 노력들과 관련된 자료들, 문서들이죠. 그리고 청소년 개발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정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룬다고 가정을 합시다.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약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몇 명인지,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오남용 청소년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성과는 오남용 청소년의 현격한 감소와 재오남용률을 비율을 확실히 줄이는 일일 겁니다. 현재 마약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100명이라고 할 때 기대하는 성과는 궁극적으로는 0명이지만 5년 내의 감소 비율은 50%, 반이라고 합시다. 즉 5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마약 오남용 청소년 재활 교육 등이 아마 필요할 테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기평가 설문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데이터이자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사업을 실행한 문서와 자료들은 이 기대의 성과를, 목표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적절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선정하고 활용하는 것은 액션 플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